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37강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등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한 걸 배웠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저당권, 또 근저당권, 그리고 권리질권, 임차권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은 그 민법에서 여러분들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을 배웠습니다. 자, 저당권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주면 그 채권액이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액이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만기가 되면 이 채권을 갚으면 되는 겁니다. 돈이 뭐 중간에 이자를 갚게 계약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자, 저당권 같은 경우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이건 계약을 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면 저당권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근저당권은 설정은 똑같아요. 근저당 계약을 하고, 근저당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면 돼요. 근저당 등기를 하면 유효한데, 근저당 같은 경우는 부종성이 완화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 같은 경우는 피담보채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고 그러고, 이런 저당권이 없는 일반 채권, 그냥 빌려준 건 그냥 일반 채권 또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채권자들의 권리가 동일해요. 먼저 꿔주든 나중에 꿔주든. 그러나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이 채권은 이 저당권 순위에 의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채권보다도 우선하고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 또는 나중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당권은 특징이,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돈을 다 갚으면, 채권력을 다 받으면, 자, 이걸 다 변제를 하면 저당권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즉, 저당권자가 돈을 다 회수를 했으면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해 줘야 돼요. 즉,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따로 말소 등기 신청에 관여를 안 해도 저당권자가 자기가 돈을 다 회수했으니까 단독으로 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제가 없는데, 근저당권은 조금 차원이 있다. 근저당권은 돈을 빌려서, 예를 들어서 채권, 자,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요 채권의 최고액을 딱 정해놓습니다. 최고로 채권을 빌릴 수 있는 돈을 딱 정해놔요. 자, 채권의 최고액.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사람들이 채권 최고액 딱 정해놓으면 돈을 갚기로 한 기간을 딱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결산기가 도래를 해요. 자, 이 결산기까지는 채권의 최고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자, 처음에 1억을 빌렸어. 1억이면 근저당권 한 1억 3천으로 설정하는 한 30% 정도 더 플러스해서, 왜? 만약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경매에 들어갔을 때 그 손해배상 비용도 다 그 안에 집어넣어 놓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은. 그럼 1억이라면 예를 7천만 원을 꿔서, 처음에 7천을 꽂고 중간에 사업을 하다 사업이 잘 돼서 빚을 갚았어. 그럼 빚이 내려오겠죠. 다 갚았어. 다 갚아도 말소를 안 시켜요. 왜? 결산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쭉 가다가 사업이 안 돼서 다시 돈을 또 이렇게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빚이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왜? 결산기까지는 채권의 최고의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렸다 썼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저당은 부종성이 완화가 된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대로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을 다 갚으면 결산기 상관없이 저당권을 말소해 줘야 돼요. 저당권자가. 근데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결산기까지는 빚을 다 갚든 말든 냅둡니다. 근저당권을. 그러면 근저당권 한도 내에서는 이 사람이 또 갚으면 또 빚이 내려가고, 못 갚으면 올라가고, 그러다가 결산기가 딱 오면 채권 최고액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때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되든가 아니면 연장을 하면 돼요. 계약 기간을. 뒤에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면은 그냥 연장을 하면 되고,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그 후순위 권리자가 승낙서를 안 써주면 그 밑으로 주등기에서 권리를 연장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대부분 후순위 권리자가 승낙서 안 써줍니다. 왜? 자기가 받을 돈이 줄어드는데 왜 써줘? 안 써줍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된 등기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에 맞춰서. 저당권과 근저당을 알고 이제 등기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드린 거고, 자, 그럼 저당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당권 등기를 하는데, 저당권을 하는 경우는
저당권의 객체, 무엇을 도대체 저당권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가?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소유권. 자, 부동산 소유권을 잡을 수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일부는 불가능해. 전부를 잡아야 돼. 전부. 부동산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자, 부동산의 일부는 된다, 안 된다? 일부는 안 된다. 그러나 소유권 지분은, 어떤 권리의 지분은 일부란 얘기죠. 권리의 지분은 일부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권리의 지분. 자, 그리고 저당권은 2중, 3중 가능해요. 여러분들 주택이 있다면 내가 주택 살 때 은행에서 빚을 얻었어. 1억을 얻었어. 자, 근데 은행에 돈을 더 내가 안고 준대. 불안하다고. 그러면 제2금융권 가서 2천만 원 더 꾸는 거야. 2중, 3중, 4중. 친구한테 가서 또 1,000만 원 또 꿨어. 자, 하나의 주택을 상대로 계속 꿔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당을 계속 설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2중, 3중 가능합니다. 자, 2중 저당권 가능하다. 그 이상도. 근데 하청 같은 경우는 저당권은 가능해요. 하천은 저당권 가능한데, 하천은 물이 흐르니까 여기 지상권을 쓸 수도 없고, 뭐 건물을 소유할 수도 없고, 지역권을 쓸 수도 없고, 임차권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권도 쓸 수 없고, 저당권만 가능한다. 하천은 참고적으로. 자, 이런 저당권 같은 경우 퀴즈, 신청서에 뭘 써야 될 거 아니야.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해갖고 저당권의 등기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저당권을 저당권 설정에 등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48조에 있는 규정에 있는 등기사항을 먼저 해야 됩니다. 바로 순위번호, 두 번째는 등기 목적, 그리고 접수 연도일 및 접수 번호, 그리고 등기 원인, 그리고 권리자, 순목, 접, 원, 권요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를 좀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요걸 하고 이거 외에 구체적으로 저당권하고 관련된 등기사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권리자 및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자, 먼저 의무적으로 첫 번째 뭐가 들어간다? 채권액이 들어가죠. 자, 저당권 그러면 피담보 채권액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누가 채무자냐? 그렇죠. 채무자가 표시가 돼야 돼요. 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채무자의 성명이 필요한 거고,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명칭이 되는 거겠죠. 또 하나, 채무자의 주소도 필요합니다. 법인이거나 이렇게 단체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건 의무적인 거고, 이제 세 번째 이하부터는 여기서부터 이제 약정이 있을 때, 자, 이 이하는 이제 약정이 있을 때 등기를 해주면 됩니다. 약정이 있을 때. 세 번째, 변제 기간, 언제 변제할 것인지, 변제 기간. 자, 네 번째, 이자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자도 줘야 되니까, 이자가 무이자인지, 뭐 일할 오픈인지, 자, 이자하고 그 발생기, 지급 시기, 이런 거, 이자하고 관련된 것들을 약정이 있다면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 장소, 원본이나 이자를 어디서 지급할 것인지 지급 장소를 약정이 있다면 넣어주고, 여섯 번째는 채무 불이행, 즉 원금이나 이자를 못 갚을 경우에 그때는 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 손해배상 약정,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 그 약정도 등기할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특약의 목적물에 어떤 범위의 특약이 있다면 그 목적물에 관한 특약 넣어주면 됩니다. 특약. 그리고 여덟 번째는 채권의 조건입니다. 이 채권에 어떠한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저당권 등기사항으로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등기사항이고, 약정이니까 임의적인 겁니다. 약속을 했다면 기록하고 약속이 없다면, 즉 등기 신청을 할 때 그 부분이 없다면 기록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등기사항. 자, 다음은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 저당권을
즉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받을 권리를 이전해 주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그러면 피담보채권하고 같이도 이전이 되는 겁니다. 저당권하고. 저당권 이전되면 이전한다는 뜻을 같이 적어줘야 되고, 그리고 채권의 일부 또는 대위 변제로 저당권이 이전됐다면 누가 대신 변제를 해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저당권을 갖는 거죠. 즉 A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저당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돈을 갚아야 하는데 안 갚아. 근데 B라는 사람이 보증을 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A가 갚을 돈을 B가 대신 갚으면 A는 이제 구상을 받으니까 은행이 갖고 있는 저당권을 나에게 넘겨주셔. 이렇게 저당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이전. 그 대표적인 게 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되고, 등기 신청할 때 대위 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액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 갚았는지, 대위 변제를 얼마 해줬는지 정확히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전은 부기 등기하면 돼요. 저당권 등기한 거 바로 밑에 이게 3번이라면 3-3번 저당권 이전 이렇게 해주면 돼요. 누구에게 이전됐는지 다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저당권은 어떻게 등기를 올리냐면, 이건 갑구 을구 딱 보면 소유권이 아니니까 을구에 기재를 합니다.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이면 소유권, 즉 부동산 자체를 저당을 잡았을 때는 그냥 주등기를 하면 되고, 만약에 어떤 권리, 전세권에 저당을 되면 전세권 자체가 이미 을구에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세권 밑에 부기 등기해주면 됩니다. 3번, 예를 들어서 2번 전세권이면 2-1 해놓고 2번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하면 됩니다.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 시 부기 등기하고 항상 이전할 때는 뭘 적어줘야 되냐면, 저당권이 이 저당권만 이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피담보 채권도 함께 이전, 같이 이전된다고 같이 적어줘야 돼요. 피담보 채권이 이전이 돼야죠. 누가 대신 갚았으면 돈 받을 권리도 그 갚아준 사람, 아까 B가 대신 갚았다면 그 사람이 채권도 받아오고 저당권도 받아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전이 되고,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을 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저당권은 이제 쭉 살펴봤고,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냐?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좀 완화가 돼요. 돈을 다 갚아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결산기에 이르기까지는. 자, 계속적인 거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대부분의 은행이 주택담보대출할 때 저당권을 할 거예요, 근저당 할 거예요? 근저당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또 빚을 갚았다고 싹 말소를 해버리면 저당권은 더 이상 은행이 거래를 못하잖아. 은행은 계속 거래를 해서 이익을 내기, 이자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다 갚아도 근저당으로 해놓으면 말소 안 해도 돼, 그 기간까지는. 그러니까 또 돈을 꿔가라 이겁니다. 이거 담보가 확실하니까. 자, 근저당은 이제 부종성의 강조가 완화가 되는데, 자, 근저당 역시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의 등기사항 역시 저당권의 등기사항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왜?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나 큰 의미의 저당권으로 볼 때는 다 저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저당권 등기관이 근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설정 등기를 할 때는 48조에 있는 걸 먼저 합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 48조에 있는 등기사항 있죠. 기본적으로 그 갑구 을구에 들어가는 등기사항. 먼저 순위번호, 그렇죠. 순위번호 1순위, 2순위, 3순위. 자,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세 번째는 접수 연월일 및 접수 번호. 네 번째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그리고 다섯 번째 권리자입니다. 권리자. 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인데, 기타 사항에 들어가는 게 바로 근저당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순목 저본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등기사항이. 첫 번째는 채권의 최고액. 채권의 최고액, 제일 높은, 즉 채권 중에 담보하는 최고의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 그러기도 합니다. 자, 채권의 최고액. 두 번째,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죠. 자, 채무자를 써줍니다. 채무자의 성명. 뭐 단체면 등기할 수 있는 단체면 명칭을 써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소 어디에 사는지, 사무소 수지를 적으면 됩니다. 어떤 단체인 경우에는. 자, 요거는 의무적이에요. 똑같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채권, 아까는 채권액이었죠. 근데
근저당권이니까 채권 최고액이 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는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등기사항에 넣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부터는 요 약정사항이에요. 역시 똑같아요. 약정사항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특약. 자, 어떤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건 등기 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 첨부 정보로서 제공했을 때 넣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 자, 그래서 이건 약정이 있을 때만 넣어주면 되는 거고, 약정이 없으면 안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저당권의 등기사항, 신목저번권을 기본으로 하고, 채권의 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반드시 넣어주고, 약정이 있을 때는 특약과 존속기간도 마저 넣어줍니다. 자, 다음은 임차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한 거예요. 등기.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해요. 그럼 물건하고 똑같아 갖고 저당권하고 순위 경쟁을 할 수 있어요. 날짜에 따라서. 그런데 일반 임차권 같은 경우, 상가 건물 임차권 역시 보호를 받는 임차권, 서울 같은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방도 마찬가지고 순위의 다툼을 할 수가 있어요. 따로 등기를 안 해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임대차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해야만 물건하고 경쟁했을 때 순위 다툼을 할 수 있지, 임차권 등기를 안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라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가 아닌 이상 등기를 안 하면 채권으로 뒤로 밀립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임차권 등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금액이 아주 높은 경우, 그런 경우에 임대차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럼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고 해요. 임차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이렇게 줄여서 임차권 등기라고도 합니다. 임차권은 전세권하고 비슷해요. 부동산 전부를 임차할 수도 있고 차임을 지급하고 빌려 쓰는 거예요. 자, 임차권. 그리고 특정된 부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임차권 같은 경우는 특정된 부분 할 때는 신청서에 그 특정된 부분의 지적도나, 또는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적도나, 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는 건물 평면도에 그 부분을 표시해 줘야 돼. 일부인 경우에는 반드시. 자, 이번에는 임차권의 등기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의 등기사항. 자, 기본적으로 등기사항은 똑같습니다. 먼저 등기관이 임차권의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에 관한 등기를 할 때는 부동산 등기법 48조에 있는 거 먼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순위번호, 두 번째 등기 목적, 세 번째 접수 연원일 및 접수 번호, 그리고 네 번째 등기 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자라고 그랬습니다. 승목 저번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해 달라고 그랬고, 그 이후에 임차권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등기사항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임차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요 월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이면 다달이 월세 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민법에서 배웠는데, 그렇죠? 차임입니다. 차임. 월차임, 연차임, 뭐 3개월 분기별로 낼 수도 있고, 이건 그 약속에 따라서 정하면 돼요. 차임. 요거는 반드시 기록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자, 그리고 2번부터는 약정이 있으면 기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약정이 있으면. 자, 두 번째 차임을 언제 지급하냐. 그 차임 지급 시기입니다. 차임. 이걸 뭐 한 달에 한 번 낼지, 두 달에 한 번 낼지, 6개월에 한 번 낼지 정하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자, 이 임대차의 존속기간. 언제까지 임대차를 할 건지, 1년인지 2년인지. 그리고 만약에 처분 능력 없는 자의 단기 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처분 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단기 임대차라는 것도 기록을 해줍니다. 자, 네 번째, 임차 보증금이 있다면 그 보증금도 적어줍니다. 임차 보증금. 없다면, 보증금이 없다면 안 적어도 됩니다. 자, 보증금. 다섯 번째는 그 임차권 양도 또는 임차물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입니다. 동의,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그 동의 내용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자, 요 2번부터 5번까지는 약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경우는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즉 일부 임차권 설정도는 그 임차물 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때, 자 일부인 경우에 그때 뭐 한다? 도면의 번호를 등기합니다. 자, 도면의 번호. 그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입니다. 자, 그래서 임차권의 등기사항에 대한 거를 정리를 우리가 하자면 제40 부동산등기부 48조에 나와 있는 순목 저번권 외에 1. 차임,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 차임의 지급 시기부터 임대인의 동의까지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등기사항이고, 여섯 번째는 그 일부분인 경우에 도면의 번호를 등기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임차권 등기사항의 등기 시작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갑부가 아니라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을구의 주등기, 독립된 번호를 가져서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이런 양도를 한다든가 전대를 한다든가 이런 이전 등기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의 부기에서 임차권이 5번이라면 컴퓨터 5-1 5번 임차권 이전 누구에게 뭐 이렇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기 등기. 왜? 순위 번호를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주번호가 3번 있고 3-1이 있고 4번이 있다면 순위는 3, 3-1, 4 이게 앞선 거예요. 이렇게 3하고 3-1은 순위가 똑같은 거예요. 3이 앞서고 3-1이 뒤서고가 아니야. 순위 똑같아. 그러나 부기 등이 상호간의 순위 3-1이 있고 3-2가 있고 3-3이 있다면 순위는 다 똑같지만 이 부기 등이 상호간의 순위는 뒤에 부기 순위 먼저 앞서게 1번이 제일 앞선 거야. 그 안에서만큼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 자, 저당권에 대해서 어떤 권리질권을 형성할 때 그때는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자는 해당이 안 돼요. 자, 저당권 설정자나 채무자는 신청인이 아니고 그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그 권리질권자. 자, 권리질권자는 그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대해서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고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저당권의 질권을 설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저당 질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즉 토지 소유자나 채무자는 이 권리 의무자나 이 저당채권의 권리 질권의 경우에는 권리자나 의무자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다 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률 제37강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소유권과 관련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배웠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배웠고, 그 외에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있어서는 용익물권 배웠고, 오늘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그리고 그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까지 다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권리별 등기 절차는 오늘로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권리 내용별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뭐 가등기, 부기등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